국민의힘이 연일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묻지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K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국리만 하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정부가 갈팡질팡 영업 제한을 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했기 때문에 음식점과 카페에서 집단 감염이 적게 발생했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 이후 1000명을 넘나들던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방역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방역은 철저히 유지하면서도 상황 변화에 맞춰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억지 주장과 마구잡이식 비난으로 갈팡질팡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의 고통과 희생을 선거에 악용하는 것이야말로 철진한 후퇴 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재난지원금은 국민주권을 돈으로 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혜영 원내대표는 불과 보름 전만 해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입법을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 생존자금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 생존자금을 제안했던 야당이 정작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비난하니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백신 접종마저 흔들려는 야당의 국민 불신 조장 행위는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코로나 방역과 백신 접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백신 접종이 먼저라면서 정부를 압박하더니 지금은 65세 미만이 백신을 맞아도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 비난합니다. 이쯤 되면 거의 묻지마 반대, 무조건 비난 수준입니다. 제1야당이라면 가져야 할 합리적 근거, 현실적 대안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서 선거에 반사 이익을 얻어보려는 낡은 정치를 멈추기 바랍니다. 2월 국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선거 앞에서 코로나 재난 상황에 대한 위기 불감증에 빠졌는지 모든 방역 이슈를 정쟁의 수단과 도구로 삼아 휘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정부 비난과 방역 불신 프레임은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선거용 정쟁만 하는 구태 정치는 결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야당의 당파적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이 책임의식과 균형적 판단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권고합니다. 또다시 스포츠계 폭력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고 최숙현 선수 죽음을 계기로 최숙현법이 만들어지고 스포츠윤리센터가 만들어졌음에도 폭력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점처럼 근절되지 않는 스포츠계 폭력 사태에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셨습니다. 경제 선진 국가로서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스포츠 폭력 사태는 뿌리 뽑아야 할 구시대의 악습이며 유산입니다. 2020년 스포츠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등은 반복되는 폭력 문제에 대처하기에 비교적 엄격한 처리 기준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였고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기관은 그러한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과 규정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스포츠계의 폭력 사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스포츠계 폭력을 근절시킬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일회성 처방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체육인들의 근본적인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오랜 기간 계속된 국가 주도의 체육정책과 여기에서 비롯된 승리지상주의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체육계의 폭력 사태는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공동체 연대감을 실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체육인 스스로 실천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계의 폭력 근절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체육계의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하는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스포츠계 폭력 피해의 상담 신고부터 조사 처리 및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인권보호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일관된 대응체제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올해부터 초중고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됩니다. 초중고 무상교육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월 13만 원의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노력이 코로나로 인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장기간의 휴업과 유례없는 원격 수업 실시 등으로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교육 현장은 말 그대로 코로나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교육당국과 학교에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지만 교육 격차와 돌봄 공백, 사회와 교육 지원 등의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등교 수업 확대를 결정하고 3월 개학 준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선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장애 학생, 수험생 위주로 등교 수업이 확대됩니다. 그 밖의 학생들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밀집도 원칙을 준수해 등교하게 됩니다.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철저한 방역을 기본으로 등교 수업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개학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코로나 3차 확산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등교 수업은 교육당국과 학교에는 크나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교육당국과 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준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교 수업 확대에 대비한 학교 방역 인력 지원 확대, 방역 장비 설치, 학교 안 방역 매뉴얼 강화에도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며 교육 격차 해소와 학습권 보장에 더욱 힘쓰겠습니다.